경남 도내 단체장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인 건데 주요 재판 일정을 보도국지금에서 짚어봅니다. 경남 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 흘렀던 검사 현장과 올해 달라진 병역 판정 검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인제대 한 학과가 외국 대학과 함께 학과 단독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역 학과가 나선 전국 첫 시도에 성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첫날부터 오태환 의령군수의 무고죄 재판도 열렸는데요. 네, 앞으로의 자세한 일정 전주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정 기자, 먼저 1일 열린 재판부터 짚어보죠. 네, 먼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태환 의령군수가 이 여기자를 상대로 낸 무고죄 재판이 1일 오전 진행됐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오 군수는 이 고소건을 두고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태환 의령군수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까지 3개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재판은 14일, 강제추행 항소심은 15일입니다. 같은 날 오후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자 매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원래라면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오는 6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동아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일 오전 진행됩니다. 네, 현재 다른 단체장들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성낙인 청년군수와 박종우 거제시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인사를 통해 입당 원서 제공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당시 서울중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200만 원 중 3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에 항소하면서 14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청년군수의 항소심도 이달에 열립니다. 성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양형부당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기 통영시장 건은 아직 검찰 수사 중입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지역축제에서 정점식 국회의원의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방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을 잃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경남 지자체장들의 재판 일정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혜정 창원시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SBRT 공사 일부 구간에서 경계석 부실 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거푸집 미설치 등 경계석 시공 불량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했지만 시가 대책 마련 없이 문제 구간을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창원시는 공사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의 현직 경남도 의원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재웅 도의원 등 7명은 우리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륜과 정치적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태호 국회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나눔 캠페인 막바지에 103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1일 기준 모금액이 105억 1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02억 1천만 원을 넘겨 나눔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 생계비와 사회복지시설 장비 구입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남농협이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김관문 농협 창원시 지부장,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와 고향 주부 모임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경남농협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떡 2kg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1일 새벽 2시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차량 운전자 60대 B씨가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경남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벌인 음주운전 단속에서 모두 1,9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는 1,039건, 면허 정지는 638건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도 집중 단속한 경찰은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모두 157건을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산을 덮친 저출산의 그림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의료 인프라 붕괴로 아픈 아이 치료도 쉽지 않은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 병원 문을 여는 9시 전 진료 예약이 시작되자 약 5분 만에 대기자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도 예약이 몰리는 건데요. 그만큼 소아과 오픈런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아이를 치료할 곳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에서 아이를 키우는 A씨.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아이가 40도까지 열이 올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놀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처에 병원은 없고 그래서 좀 놀란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해운대까지 가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정보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받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고. 개업하는 소아과 수가 줄고 소아과 전공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대란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병원이 대략 5년 동안 일선 소아과 병원들이 662개가 폐업을 하고 심지어 저희 의사회 임원들조차 수도 없이 병원 그만두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정도니까요. 올해 상반기 전국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6%,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모집 정원 87명에 지원자가 8명에 그쳐 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5개 대학병원은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필수를 가기 때문에 소아과는 유지를 하는데 갈수록 전체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초인 전공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를 모집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할 의료진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달빛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없던 지역 의료 인력 인프라 육성 사업, 그리고 지역 의사 정원 제도, 그리고 24시간 소아 응급 콜센터 등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를 발견한 것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공의, 즉 인력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소아 의료 인프라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전문적인 보건안전 분야를 외국 대학과 접목하며 교환 프로그램까지 실제로 만들었는데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공유하는 이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과 베트남 똠득탕 대학에서 보건환경 안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2주간 김해 인제대에 머물며 관련 학과 강의를 듣고 한국의 안전보건 분야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너무 재밌고 막 많이 배움 받아들여서 그래서 좀 신기했었고 인도네시아랑 좀 다르니까 여기 2주 동안 했으니까 인도네시아 돌아갔을 때는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모이게 된 건 인제대 관련 학과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보건안전 수요가 높은 곳. 이에 차관해 보건안전공학과는 지난해 두 나라의 대표 대학과 대학 간 협력을 넘어 학과 간 협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학과 단독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탄생시켰습니다. 각 나라에서 학과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고 접목하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속에 국내에서 해외를 향한 도전은 대학과 학과를 알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정시에는 이런 게 상당히 효과를 봤고요.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대학이 또 많이 알려지게 돼서 인재들을 서로 들여오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학과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대학에서 인제대를 찾은 학생과 교수는 23명. 지난해에는 인제대 학생 34명이 해외 대학을 찾았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같은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확실히 실무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또 저희가 다시 공부한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의 사례는 폐교, 폐과 위기에 놓인 많은 지역대학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을 넣었던 첫 병역 검사 현장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까지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긴장되진 않고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게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긴장, 체중, 평편주가, 난시 등에 대해서 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된 병력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병력 판정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급 현역 대상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쭉 해군 특수부대 쪽에 있는 UDT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역 검사 받고 현역으로 판정돼가지고 좀 기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